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를 블로깅 또 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오늘 it's Friday 2000 Friday July 30th 2021. 이제는 이름을 제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리딩 클럽이 아니라 International Junior Reading Club, 읽기혁명 International Junior Reading Club 에서 아침 독서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모임을 비전 가운데 인터내셔널 모임으로 바꾸기로, 그래서 다른 세계 각지에서 주니어들이 이 시간대에 접속할 수만 있으면 같이 접속해서 책을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후감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랭귀지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라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그 종유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이 책을 거의 읽다가 완성 못하고 이제 다른 책을 읽어서 오늘은 이걸 꼭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라이팅 저널을 이제 이렇게 인쇄하려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걸 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분량은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저자는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이고요. 안기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영어 제목은 Write it down, make it happen. 여러분 어떤 일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면 된대요. 단순하게 쓰기만 해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거 일을 안 하면 너무 우리 안타깝겠죠. 그래서 저다 이거를 이제 우리 주니어들과 또는 저희 원생들 모두와 함께 실험해 보려고 라이팅 저널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팅 저널을 써서 날마다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써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6개월 단위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읽을 제목은 17장 소원을 들어주는 화살의식. 기록은 일정한 의식과 결합됐을 때 더욱 신성해진다. 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신을 거대한 존재가 거대한 존재가 마련한 계획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요? 기록된 목표에 이 의식을 더하면 목록은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 목록 자체가 상황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일레인의 이야기. 일레인 세인트 제임스.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산다. Simplify your life. 와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산다. Inner simplify. 세인트 제임스는 Simplify Your Life랑 Inner Simplify 내적인 단순화라는 책을 펴낸 인기 있는 저자이다. 책 읽을 또 책 목록이 생겼네요. Simplify Your Life. 최근 4년 동안 1년에 한 권씩 줄곧 책을 쓰면서도 그녀는 강의를 통해 청중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스스로를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무척이나 꺼렸던 그녀로서는 상당한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 엘레이는 친구의 소개로 나를 찾아왔다. 마케팅과 강의 계획 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만난 순간부터 이미 오래전에 알아왔던 친구마냥 죽이 잘 맞았고 이내 어릴 때 헤어졌던 자매처럼 전화를 붙들고 시시콜콜 수다를 떠는 사이로 발전했다. 일레이는 따뜻함과 친근함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쾌활한 웃음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에 스스로 놀란 듯한
놀란 듯 했는데 이러한 태도 덕분에 누구나 삶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레인은 자신과 친구가 새해 전야 때마다 가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이야기를 마칠 때쯤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녀가 이야기해 준 것들을 꼭 실천해 보리라는 결심도 세웠다. 화살의식. 의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일레인과 그녀의 친구는 새해 목표를 세우기 위해 매년 모임을 가지는데 약 10년 전쯤에 친구가 흥미로워 보이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두 사람은 그 의식을 한번 시도해 시도해 시도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 그 이후로 일레이는 매년 그 의식을 행하고 있다. 설명하자면 이래요. 인디언 문화에서는 여러 부족과 가족이 새해 시작을 위해 동짓날에 함께 모여 특별한 축하 의식을 가져요. 위대한 정령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리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미로 화살 6개를 준비하는데 3개는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나머지 3개는 원하는 것을 상징하죠. 의식 자체만큼 의식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다. 이 특별한 화살을 정성스럽게 조각을 해요. 화살 끝에는 새의 깃털을 달고 각각의 화살에 죽음의 화살과 생명의 화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것들을 삶에서 끄집어내어져서 소멸되기를 원하는 것과 생명력에 부여받기 원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거지대 담뱃잎을 빙 둘러서 원을 그려놓고 저지대에 담뱃잎을 빙 둘러서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죽음의 화살을 놓는다. 한 사람씩 북측 입구를 통해서 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땅에 화살을 내려놓고 무언의 기도를 하죠. 이때는 포기하고 싶은 것이나 제거하고 싶은 것을 정신을 집중해야 해요. 모든 사람이 이 의식을 마쳤으면 그 화살을 태웁니다. 연기는 위대한 정령에게 보내는 신호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더 높은 지대로 가서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원을 그리고는 이번에는 남쪽의 입구를 만들어 놓는다. 다시 한 번씩 새로운 원안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화살을 놓고 자신의 삶 속으로 원하는 것이 들어오도록 위대한 정령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화살들을 1년 내내 그곳에 놓아두는 거예요. 이 의식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일레는 말했다. 인디언들은 이 의식을 통해 자신이 요청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켜라. 일레이는 그녀의 친구는 인디언 전통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조금 변형시켰다. 화살을 만드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끝에 예쁜 리본을 묶었죠. 나와 내 친구의 두 딸에게 네 사람은 이렇게 함께 모여 종이를 6조각으로 잘라서 좋은 화살, 나쁜 화살이라고 쓴 다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버드나무 가지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고 일레이는 기억한다. 삶에서 원하는 것은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심한 후에 정성껏 대답을 기록하고 주의 깊게 그것을 버드나무 가지에 붙였다. 그들 모두가 무의식 중에 인디언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 또한 이 의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일렌에게 얘기를 들은 바로 다음날 아침 그 의식을 행하기로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화살의식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의식을 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의식은 해가 뜨기 전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물론 일레인과 그 친구는 그 규칙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말이다. 내 친구와 나는 약속한 대로 동트기 전에 일어났지만 친구의 두 딸 13살과 16살 소녀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의식을 준비했고 그것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더구나 준비를 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피곤해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위대한 정령도 조금 늦는 것쯤은 이해하실 거야. 이미 동은 텄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깨워서 준비하게 했어요. 날씨가 쌀쌀했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두껍게 껴입고 자동차에 짐을 실은 후 언덕으로 올라갔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한 후에 자동차에서 내렸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고 말았죠. 일레이는 미리 사두었던 값비싼 담배를
부르뜨려서 갈색 담뱃잎으로 원을 만들었다. 원을 만든 후에 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위대한 정령을 향해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싶은 것을 소리쳐 말했어요. 일레는 남부 캘리포니아 환경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켜달라고 정령에게 부탁하고 화재 법규를 위한 기부 마련도 부탁했다. 화살을 태우지 않고 땅에 묻었어요. 우리가 서 있던 지역이 화재 금지 구역이었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큰 소리로 원하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설령 위대한 정령이 연기를 보지 못했더라도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자동차를 타고 더 높은 지대로 갔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입구가 트인 원을 만들고 같은 일을 반복했다. 모두 이 원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소원을 말했어요. 그러고는 소원이 적힌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땅에 묻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묻어놔도 위대한 정령은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해가 거듭되면서 일레는 조금씩 의식 절차를 조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의식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해 갔다. 그 이후로 매년마다 나는 나뭇가지 대신 연필을 사용해서 의식을 거행해요. 연필을 사는 것이 버드나무 가지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깃털 대신 다양한 리본을 사용한다. 그녀는 일부러 천가게에 가서 진짜 리본을 장만한다. 리본을 약 15에서 15cm만큼 잘라서 지우개가 달린 연필 끝에 묶어요. 죽음의 화살에는 검은 리본을, 생명의 화살에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리본을 쭉 원하는 것을 달아요. 관심을 기울일 만큼 중요한 일. 원하는 것을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목표를 무의식에 새기는 것과 같다. 일레인의 말을 인용해보자. 어떤 존재에게 간청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사실 의식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살 의식은 내가 처음으로 거행했던 의식이었기 때문에 매번 정성을 다하죠. 이 의식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성스러운 준비 기간 때문이에요. 화살을 준비하고 의식을 거행할 적당한 장소를 찾는 행위는 간청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 되죠. 나는 이 과정들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도약. 일레이는 화살의식과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록하는 행위도 함께 해나갔다. 다른 사람도 이러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의식이 끝난 후에 화살에 기록했던 소원을 다시 종이에 옮겨 적어요. 때론 소원을 기도처럼 읽기도 한다. 처음 2년 동안은 그저 한 문장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문장들이 깊이를 더해갔죠. 그리고 소원을 기록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를 몸소 체험한 후에는 소원을 기록하는 일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어요. 일레는 전에 쓴 일기를 다시 들춰보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한 번은 재정적인 면에서 도움을 바란다고 쓰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화살에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 화살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문득 뒤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1988년 1월의 일이었다. 그해 봄에 일레는 부동산 관련 책을 쓸 계획을 세웠다. 일레는 출판 제안서 작성 방법과 중개인을 물색하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출판인을 찾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책은 대성공이었어요. 바이킹 출판사에서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일레는 항상 강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면 그때 노력해보겠다. 이제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책을 판촉하려면 강연에 따르는 공표를 극복해야만 했죠. 그래서 일레이는 강연 기술을 가르쳐주는 토스트마스터스에 등록했고 극도의 불안감을 무릅쓰고 순회 강연에 나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연을 할수록 예전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다. 일레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한다. 재정적인 면과 직업적인 면의 발전을 강구했던 응답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첫 번째 책이 성공하자 그녀의 하루는 눈꽃을 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레는 그 모든 계획을 단순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순회 장면에서 돌아온 직후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확인해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군요. 하루 동안 몇 가지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책을 판촉해야 했고 부동산 투자 계획도 추진했고 중개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 기법에 대한 세미나도 열어야 했어요.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나는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책의 주제가 되기도 했죠. 난 이런 방법으로 작가가 되었어요. 일레이는 첫 번째 책을 낼 때만 해도 전문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설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부동산 관련 책만 썼어요. 시장에 그런 책이 아직 출판되지 않은 데다가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자신을 작가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투자가의 입장에서 책을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산다. Inner Simplify. 내적인 단순화를 썼던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죠? 커다란 집도 처분하고 물건도 없애고 나도 그럴 필요를 느껴요. 어떻게 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일레이는 자신이 즐기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단순화에 관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오프라 쇼에 출연했을 때 오프라가 나에게 말했어요. 일레인, 단순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책을 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책,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산다를 쓰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집필하는 동안 두 번째 책에 대한 피드백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 책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받게 시작했어요. 나는 이러한 반응들에 너무 짜릿함을 느꼈죠. 그리고 책에 왠지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 후로도 단순화에 관한 책을 서너 권 더 출판했다. 이 책들은 지금까지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사람들의 편지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책을 쓰는 작업을 통해서 나는 마침내 작가가 되었고 삶은 단순해졌고 강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내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레이는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런 어떤 일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내가 처음 일레인에게서 화살의식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 내 생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도로시와 빌에게 함께 의식을 거행하자고 말했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화살의식. 우리는 신선한 송어와 크랜베리를 곁들인 쌀로 만든 특별 요리를 만들고 맛이 기막힌 레몬 생강 과자를 준비했다. 레몬 생강 과자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화살을 만들었다. 물론 연필을 사용해서 그리고 연필 꼭대기에 리본을 어떤 방식으로 달지 고민했다. 결국 연필 옆쪽에 깃발처럼 달자는 쪽을 모두가 의견일치를 봤다. 검은색 리본을 단 색연필과 총천연색 리본을 단 연필을 구분해서 다른 봉투에 넣었다. 다른 화살을 사용해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떠나기 전에 손전등, 작은 수건, 부탄 화염 방사기, 빨간 밧줄을 매단 나침반 등을 챙겼다. 다음날 새벽에 우리는 항구로 떠났다. 그러나 담배를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생각에 미치자 서둘러 근처 편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원을 그리려면 담뱃잎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담배가 필수였다. 그때 하늘에서 점차 태양빛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초조해졌다. 이러다가 동이 터버리는 것은 아닐까? 빌은 7시 10분에 해가 뜰 거라는 여부를 들었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담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우리가 어렵게 산 담배가 과연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까? 카멜 담배가 의식을 행하기에 충분할 만한 것일까? 아니면 더덤처럼 종이에 말지 않은 담배를 샀어야 했을까? 해변에 도탈해서 우리는 물 모래에다 조심스럽게 남쪽으로 입구가 난 원을 그렸다. 그러고는 죽음의 화살을 하나씩 모래에 묻었다. 그 과정을 끝낸 후에 뒷면의 철도길을 따라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다시 북쪽 입구가 낸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화살을 넣은 온 정성을 다하고 다해 빌고는 태웠다. 그리고 잠시 그곳에 조용하게 서 있었다.
그때 기차가 어둠 속에서 선로를 따라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기차에서 발산되는 예기치 못한 힘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머리카락은 심하게 휘날렸다. 그때 그 느낌이란 마치 거대한 정령이 우리를 향해 잘 알았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 의식의 마지막을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마무리했다. 그때서야 해는 떠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그 과정을 잘 이행했는지 점검해 보기 시작했다. 일렌에게서 받은 쪽지를 보고 하나하나 과정을 점검해 보다가 당황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모두가 과정을 거꾸로 했다는 사실을 죽음의 화살은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입구가 난 원 안에 넣어야 했고 생명 화살은 반대로 입구가 난 원 안에 넣어야 했었다. 태워야 했을 죽음의 화살은 무섭고 묻어야 할 생명의 화살은 태웠다. 맙소사 우리는 원하지 않던 요소를 다시 삶으로 끌어들였고 풍부해지기 원했던 요소들을 바람에 산산이 날려보낸 셈이 되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젊은 강에 빠져 신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의기소침한 얼굴로 집에 도착했을 때 어린 딸 캐서린이 이렇게 위로해주었다. 중요한 것은 세세한 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시도하고자 했던 마음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다. 캐서린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안심이 되었고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사실 리본의 방향도 의식을 거행하는 시간도 담배의 종류도 화살을 태우든지 말든지 하는 방법도 모두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의식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전만은 분명했다. 우리는 결국 깊은 열망의 심정으로 바라던 바를 어떤 존재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자신만의 의식을 준비할 때는 명심하기 바란다.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마음을 다해 정성껏 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세한 사항이 아니라 동기이다. 인디언들이 거생하는 화살의식을 당신의 상황에 적용시키거나 자신만의 새로운 의식으로 바꿔보라. 의식만큼 준비도 중요한 점을 기억하면서 원하는 준비 기간만큼 공을 들여라. 당신이 장엄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의식에 포함시켜라. 만약 땅, 공기, 불, 물 등 평소에 엄숙하다고 생각했던 요소라면 그것들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식에 포함시켜라. 땅을 상징하는 화분, 물을 상징하는 얼음, 불을 생각나게 하는 조리된 음식 등을 의식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적을 때는 특별한 종류의 필기 도구를 사용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거의 깃을 다듬어서 펜쪽을 만들고 펜쪽 잉크에 묻혀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목표를 기록하고 여기에 의식을 덧붙인다면 자신의 메시지가 더욱 의미를 갖게 된다. 목표에 날개를 다는 셈이다. 목표를 기록하고 여기에 의식을 덧붙인다면 자신이 메시지가 더욱 의미를 갖게 된다. 저는 저만의 방법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분 남았네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은 화살의식 소원을 들어주는 화살의식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일단 마치겠습니다.